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시라오시입니다. 굉장히 2학기 되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얼굴을 비추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초안지에서 나온 성어를 바탕으로 역학극 활동을 해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어에 대해서 제대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초한지라는 게 뭔지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가 어디였죠? 진나라였죠. 진나라, 진시황이 세운 이 진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무너질 즈음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제 나라 등 여러 가지 나라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초한지 하면은 아주 유명한 두 인물이 있죠. 바로 초나라의 항우와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이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삼국지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두 인물이 각축을 벌이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인물들과 스토리가 등장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성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12가지의 성어를 가지고 역할극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성어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성어 12가지를 선생님이 아주 짤막하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부침주라는 이 성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부침주는 솥을 깨트리고 그리고 배를 침몰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초나라의 항우가 진나라의 장수들이랑 이제 전쟁을 벌일 때 갑자기 가지고 다니던 이제 군량미를 막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니까 싸우려면은 배고프니까 뭔가를 막 먹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솥들을 갑자기 다 깨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타고 온 배들을 다 침몰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돌아갈 배도 없고 그쵸? 그럴 정도로 이제 열심히 싸워야 된다. 우리는 각오하고 쟤네들이 식량을 뺏고 쟤네들이 타고 오는 배를 뺏어서 갈 정도로 이제 뭔가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항우는 이겼을까요? 아니면 패배했을까요? 바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파부침주는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뭔가에 임하는 그런 거를 이제 파부침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가 아마 배수지진이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배수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유방의 장수였던 한신이 썼던 그런 성어인데요. 배수는 물을 등진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등지고 나서는 이제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물을 등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이제 궁지에 몰린 쥐 그런 꼴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신이라는 장수가 조나라 군사랑 싸울 때 이제 조나라랑 막 싸우다가 강가로 이렇게 몰린 거죠. 그래서 몰렸는데 이제 장수들이 어때요? 그 병사들이 어때요? 뒤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앞에는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 장수들 어땠을까요? 이 병사들 역시 여기에서 강에 빠져서 죽으나 쟤네들이랑 싸워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기왕이면 싸우자라고 해서 엄청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 또 역시 한신이 승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수지진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악화된 조건을 등지고 열심히 막 싸운다라는 그거를 뜻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로 이제 3가지 성어를 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바로 금의 환양, 그 다음에 목후이관, 그 다음에 금의 야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말, 바로 금의 환양이라는 얘기죠. 자, 초나라의 항우가 이제 진나라가 점점 망해갈 때 초나라의 항우가 이제 진나라를 쳐서 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덩이가 진나라는 아주 좋은 곳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막 신하 중에 하나가 여기에다가 이제 도읍을 해서 우리가 이곳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중원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항우는 어디 사람이에요? 바로 초나라 사람이잖아요. 초나라는 여기에서 아주 먼 곳에 있었어요. 근데 항우는 여기를 쳤으니까 진나라를 쳤으니까 고향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진나라를 이미 쳤으니까 내 목적은 이미 이뤘어.
만약에 이제 여기를 치고 고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 좀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갈 것이다. 나의 성공한 이것을 얘기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서 바로 두 가지가 비롯이 돼요. 금의 야행이라는 말은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닌다 라는 뜻으로서 뭔가 자기가 잘한 게 있어요. 성공한 게 있어요. 막 남들이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몰라주는 뻘짓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바로 이 금의 야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랑 반대로 항우는 뭘 주장했어요? 금의 환향을 주장을 했죠. 금의 환향하면 뭐예요? 보통 뭐가 떠올라요? 막 이제 서울에서 출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금의 환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나요? 뭔가 이제 비단 옷을 입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뭔가 출세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엄청 원하는 대학에 가서 아니면 이제 원하는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해서 당당하게 이제 친척들한테 가서 저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이쪽으로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금의 환향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후일관은 뭘까요? 목후일관은요, 항우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건의했던 이 한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나라 사람들은 뭘 모른다. 항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초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원숭이가 관을 쓴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숭이가 관을 쓰면 뭐예요? 사람이 관을 써야 뭔가 직책이 된다는 거잖아요. 딱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요. 뭐 이제 막 관을 쓰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별로 사람이 괜찮지 않다라는 그런 뜻으로 목후이관이라고 씁니다. 이 말을 항우가 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원숭이가 관을 썼다니 자기한테. 그래서 바로 이 한생을 죽여버리고 한생이 이제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금의 환향을 하러 다시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방이 여기를 빼앗고 이제 이 중원을 유방이 차지하고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초나라에 다시 가 있는 항우는 얘랑 다시 싸우러 이쪽으로 오고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는 항우가 져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목후이관, 금의 환향, 그리고 금의 야행이라는 이 세 가지 성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록위마라는 성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뭐냐면 록은 사슴이에요. 마는 뭐예요? 말맞다죠? 그래서 사슴을 가리키고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시황이 이제 죽고 나서 진시황의 아들이었던 호해라는 왕이 이제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 호해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이럴 때 간신배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조고라는 간신배예요. 이 조고가 자기 맘대로 이제 천하를 평정을 하려고 사슴을 한 마리 조정해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황제한테 야, 저것은 사슴이 아니라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라고 하니까 되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황제가 저건 말이야 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 저게 어떻게 말이에요 사슴이지 라고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저것은 사슴이라고 이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조고가 죽여버려요. 다 이제 죽여버리고 이제 말이라고 자기 편을 든 사람들을 좀 등용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록위마라는 도사가 쓰이는데요. 온갖 술수와 거짓말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그런 말을 지록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면초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사면초가는 뭐예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잖아요. 항우와 유방이 마지막 결전을 할 때 항우가 어디였죠? 바로 초나라였죠? 근데 이제 초나라 장수들이 이제 몇 없었어요. 많이 죽고 패하고 이제 몇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주변에 유방이 항우의 군사를 다 에워싸고 여기에서 한나라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항우의 출신이었던 초나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죠. 이제 막 적진에 나갔을 때 자기 고향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이제 애가 타고 막 기가 꺾이겠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초나라 소리가 들려서 이제 주변이 다 유방의 한나라의 군대구나 라고 이제 항우의 길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주변이 다 적진으로 쌓여있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를 바로 사면초가라고 얘기를 해요. 토사구팽은 뭐였어요? 이것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기는 한데 바로 한신, 아까 얘기했던 배수지 지인을 활용했던 한신이라는 요 장소가 굉장히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공을 많이 세워요. 여러 가지 이제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고 여러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딱 만들고 나서 이 한신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내칩니다. 뭐 이제 역모를 꾀했다, 역적이다 라고 해서 한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토끼가 죽으면 걔는 이제 토끼를 잡는 데 쓰는 사냥개죠. 바로 큰 구워 삶아진다. 그러니까 토끼가 죽으면 배도 같이 삶아 먹는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뭔가 이제 쓸모가 있을 때는 막 부리다가 쓸모가 없어지니까 바로 처단하고 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망치하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성어예요. 다 기억하고 있나요? 뭐예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라는 그런 성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안지 중에서 진나라 얘기기는 해요. 진나라에 있는 황제가 광나라를 치고 싶어서 그 옆에 있는 우나라한테 나 여기 얘는 칠 거니까 너네 갈 수 있게 길 좀 터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진왜란이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우나라에 있는 신하가 우나라 황제한테 안 됩니다. 이거 길 터주면은 얘네도 망하고 광나라로 망하고 우리도 망해요. 얘네랑 우리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인몽과 이의 관계라서 얘네가 망하면 저희도 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터졌죠? 터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나라가 바로 광나라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나라도 망가뜨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바로 순망치한이었습니다. 자, 권토중래라는 요 성어는 이제 자주 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권토중래는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돌아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초안지의 이야기를 다룬 어떤 시에서 비롯이 되었는데요. 항우가 유방한테 어떻게 패했냐면요. 이제 유방한테 사면초가로 밀리다가 결국에는 누구의 칼에 맞아서 죽은 것보다는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안타까움을 느꼈던 나중에 이제 추후에 당나라 시인 두목이 이때 항우가 자결을 하지 않고 몰래 이제 숨어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을 하고 숨어서 이제 뭔가 막 병력을 키우고 있다가 다시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왔다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한시로 읊어요. 그때 이제 비롯이 됐는데 그러면 권토중래는 뭐예요? 다시 패전한 사람이, 뭔가 실패한 사람이 세력을 더 키워서 자신의 실력을 더 이제 향상을 해서 다시 도전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원래 12가지 성어를 하려고 했는데 요 고육지계가 찾아보니까 이제 삼국지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빼도록 하고 마지막 건곤일척이라는 요 성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건곤일척은 역시나 이 두 주인공 항우와 유방에 걸친 이야기인데요. 항우와 유방이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서로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휴전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제안을 하는데 유방 쪽에 있는 신하가 유방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저기 항우 군대는 많이 지쳤고 병력도 이제 좀 많이 사기가 떨어졌고 이래서 지금을 노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얘기한 게 이제 건곤일척인데 건곤일척은 막 우리 태극기 할 때 건곤감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과 고는요 하늘과 땅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두고 하는 마지막 싸움, 마지막 전투, 아주 이제 중요한 접점인 그런 전투를 얘기를 할 때 건곤일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하가 유방을 부추겨서 지금 휴전을 할 때가 아니라 쟤네를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치열한 전투, 마지막 전투를 벌이면 우리가 천하를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유방이 한우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바로 유방이 승리를 하고 항우는
패전을 하고 이제 유방이 한나라로 그 중국 왕조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안지의 성어 여러 개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어를 같이 공부하다가 그래도 이야기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이야기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하면은 꼭 초안지 한번 읽어보면서 유방이 항우를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그 유방이 항우를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를 배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의 미션 댓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어를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요거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어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어가 있잖아요. 그 성어를 미션 댓글로 어떤 성어 그리고 그 성어의 뜻까지 같이 이제 미션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먼저 댓글 단 친구랑은 겹치지 않게끔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大家都辛苦了，再见。